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템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 지명자 제넷 옐런이 상원 청문회에서 강력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연준의 의무라고 강조하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양적 완화를 당장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돌아온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는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특히 어제 국내 증시 옐런 지명자의 질의응답서가 미리 공개되면서 네. 시장이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 부담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오늘장에서 강하게 옐런 효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코스피 저항이었던 198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000선 돌파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현재 흐름 자세하게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전날 마감을 한 미 주요 증시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차기 연준 의장인 제넷 옐런이 양적 완화 유지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오늘 옐런 효과에 힘입어서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효과로 인해서 오늘 1990선 회복하면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1%대 이상대 이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4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거래일 연속 매도했던 외국인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 6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만 소폭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닥도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0.35% 상승하면서 현재 5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은 기관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소폭 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17억 원, 또 개인이 7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사익 실현을 쏟아내면서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89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장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대 강세 흐름 이어나가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아주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 2%의 상승세,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2% 이상의 상승세, 또 기아차까지 2%대의 동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흐름 좋습니다. 0.7%의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4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까지 좋았던 파라다이스 오늘 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5% 빠지면서 2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 흐름이 좋네요. CJ 오쇼핑, GS 홈쇼핑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CJ E&M 3분기 실적 부진 발표에 따라서 오늘 2% 이상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9,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1% 이상의 상승세 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젠과 메디톡스 오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의 환율을 반영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락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나 또 하락을 이끌 만한 모멘텀 부족으로 오늘 1,060원 후반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60전 하락한 1,067원 3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시각 10시 구간에 따끈따끈하게 떠오르고 있는 탑10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을 꼽아봤습니다. 실적 부진에다가 신용 등급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이상 빠지면서 11,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 개선 기대감에 오늘 강세 움직임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3% 이상의 강세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좀 더 넓혔습니다. 5%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면서 3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진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4%의 급등세 보이면서 1,0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오성 LST가 올라와 있습니다. 5대1 감자 결정에 이어서 이틀째 급락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4% 이상 빠지면서 1,6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가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7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어닝 쇼크로 발표가 나면서 오늘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6% 이상의 하락세 보이면서 2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나노엔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를 SKT로 변경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 이상의 급등세 52,0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디지털 아레아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 후에 대규모의 증자 결정으로 이틀째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이상 빠지면서 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오리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철곤 대표의 사임과 또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하락세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6% 이상 빠지면서 9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유비케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손영공 사장이 삼성의 미래 먹거리는 이제는 모바일 헬스케어 주다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오늘 이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2,89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이 시각 특징주 탑10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1994선 오늘 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1960까지 내렸었던 국내 증시 일단 옵션 만기를 지난 상황이고요. 네.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옐런 효과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990선대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데요. 오늘장 키워드로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인 제닛 옐런 현 부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강력한 비둘기파인 옐런 부의장이 의장 자리에 오른다면 발을 빼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일 증권주의 동반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년 만에 풀리면서 증권주 전반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금융주 거래 활성화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지 대응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급락 속에 실적주까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되신 주식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함께 해주실 분은 동양증권 명동 W 프리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밤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게 되면서 호재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키워드 주목해 볼까요? 예, 먼저는 그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옐런 의장, 이제 예비 의장의 효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은 이제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핫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비둘기파 정책, 비둘기파는 우선은 이제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정책을 추진하는 면에서 부드러운 성향의 온건파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이와는 반대로 매파의 경우는 급진적이고 강력한 강경파를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옐런, 이제 연준 의장 지명자는 지금 사전 연설문에 이어서 상원 청문회 현장에서도 비둘기파적 성향을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페드가 양적 완화 축소에 너무 일찍 나서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늦게 나가는 것 모두 다 위험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할 것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양적 완화 축소를 좀 미루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점에서 혜택이 비용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우선은 늦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강력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연준의 의미라고 강조를 한 것이 호재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현행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서요. 제3차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아무래도 내년도에 늦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권 거래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5%, S&P 500은 0.48% 정도 상승을 해서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18%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유럽 주요국 증시도 활짝 열렸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00 지수 같은 경우도 0.54%, 독일 닥스 지수도 1.05% 상승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옐런 의장과 다르게 매파적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의 그런 여타 부류들인데요. 이런 매파적 성향의 인물들의 경우는 9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실업률이 7월 달에 7.4%로 예상치보다 이제 낮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의 분위기는 이제 비둘기파적 성향인 쪽도 이런 쪽에서 크게 반발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지표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비둘기파적 성향의 그런 발언이 유효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2.5 bp 낮아진 연 2.697% 정도로 지금 안정화가 됐습니다. 장기 국채, 미국 쪽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즉 채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옐런 효과로 인해서 국채 금리 다시 강세 기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기 언급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악영향이 있었죠. 하지만 어제 이제 그 옵션 만기가 있은 이후 지금 이제 비둘기파적 성향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좀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안정화가 되면서 미국 쪽이나 유럽계 자금의 그런 수급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키워드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공매도 공포, 증권주 급락 대책인데요. 어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년 만에 해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유를 지금 하지 않은 증권이나 차입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 하락 시 유동성 공급 및 헤지 거래수단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쪽의 상품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소유하지 않는 증권을 이제 매도할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과 투기적 공매도에 따른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의 폐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증권주의 단기적 영향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히 증권주의 경우 은행주와 보험주에 비해 지금 실적 및 업황 면에서 좋지 않은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 공매도 세력의 대상이 되기는 되기 좀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악재가 많은 기업일수록 이슈나 뉴스를 활용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공매도 세력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보여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공매도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예상과는 반대로 상승했었을 경우는 그 차익만큼 공매도 세력은 변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증권주의 실적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이 8%, 키움증권 4.3%, 삼성증권은 3.3%까지 최대 하락을 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장 막판에는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은 좀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증권주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주가 조정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뉴스가 구조조정 및 수익 개선 여부인데요. 향후 주가의 향방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예로 들면 키움증권의 경우는 여타증권사와는 좀 수익 구조가 다른데요. 특히 여타증권들 사들에 비해서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HTS나 MTS에 기반한 수익 구조로 지점형 오프라인의 리테일 영업망의 전통적 증권사 여타의 그 증권사와는 차별화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식뿐만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경우도 온라인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키움증권 같이 각 증권사별로 각 회사만의 특징을 살리지 않는다면 증권주도 향후 업황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승세 힘입어서 국내 증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가 정확한 지수대가 궁금하고요. 또 외국인의 향방, 이번 옐런 효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완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와 또 소외됐던 코스닥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 지수대가 지금 24포인트, 25포인트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1992.8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수대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5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오늘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코스피 이평선의 60일선의 지금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이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1985포인트, 그러니까 1992포인트보다 한 7포인트 정도 지금 밑에 부분에 여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선이 잘 받쳐준다는 것이 우선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기관들의 순매수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옵션 만기를 이후로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코스닥도 좀 말씀하셨지만 코스닥 지수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5%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아무래도 3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굉장히 컸던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 차트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박스권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고 지금 현재 지수 때는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상당히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실적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온라인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도 게임주도 상당히 업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 전체적인 영향은 향후 당분간에는 박스권에서 단기 트레이딩 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피에서 본다면 최근에는 그 지수대가 좀 어느 정도는 크게 하락을 했다가 60일선을 이후로 이제 반등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눌림목 종목들 예를 들어서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좀 하락해 있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SK텔레콤이나 KT,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1인자당 지금 통신료 등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호황 또 단기적인 기술적인 접근도 가능한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외국인의 향방이 무척 중요하고 또 소외된 코스닥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수대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네. 옐런 효과로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연말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 지수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내다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옐런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QE3 종료입니다. 축소 완화를 지금 언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비둘기파적 성향을 어제 저녁 때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 25.7포인트 급등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때 간다고 해서 내년도에 QE3 축소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말까지 증시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반등을 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란 건 항상 미래에 대한 예상 전망치가 현재 시점에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축소 부분도 올 연말치가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힐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상당히 낙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내에서 상단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4월달에 2230포인트가 최고점이었는데요. 여기보다 약 20% 디스카운트를 한 그 정도 수준대, 예를 들어서 한 2180포인트 정도 선까지는 우선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이 연말까지는 계속 되지만 내년 초에 대한 그런 QE 축소에 대한 발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180 정도까지 연말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으면 또 내년이면 다시 불확실성이 미국 쪽에서 불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또 주가에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략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통신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통신주들 예전에는 아무래도 전화통신료에 대한 그 부분이 매달 내는 이제 통신료에 대한 비중이 컸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요금량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들은 이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망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는 그런 앱들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자당 내는 이제 통신료에 대한 그 비중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3사는 모두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업황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연말 때는 이제 배당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은 연말 때까지 그런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금리가 상당히 은행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런 대체적인 투자 수단으로도 통신업종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배당주라고 해서 내가 4~5% 이자를 받는데 주가 부분에서 크게 흔들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경기 방어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낮다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배당 효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업황적인 호황 효과까지 누릴 수 있고요. 또한 통신업종들 아무래도 자회사에서 여러 가지 통신, 기타, 인터넷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정요금 할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신업종도 상당히 파이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한번 눌림목인 지금 상황에서 접근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좀 어떠실까 싶습니다. 통신주의 상승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 프리스티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핫텐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코너가 시작되죠.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슈퍼개미로 거듭나고 있는 박정호 PD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힘겨운 흐름을 국내 증시가 보여줬습니다. 네.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박정호 PD님도 실제로 포트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변동성이 너무 큰 장세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TV에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같이 저랑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실 때마다 저희 이제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증권 카테고리에 핫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정재훈 멘토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답답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제가 정재훈 멘토님은 귀찮게 해서라도 답변을 달게끔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위기가 기회다. 기회가 위기이기도 한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증시 속에서도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이분 덕분이겠죠. 네, 정재훈 맞습니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순간 또 이제 또 방심할 수 없는 일주일이었는데요. 네. 박 PD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정호 PD의 드림바이 프로젝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 모두 보이고 있는데요. 만도가 11.15% 정도 담겨 있고요. 원익 IPS 20%, RF텍이 30%, 삼성물산이 10%, 이녹스가 10%, 현금 비중 18% 정도 담겼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드릴게요. 자, 만도 수익을 잘 내고 있던 종목인데요. 지난 이 시간에 13만 5천 원 익절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가격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률 13%로 이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이어지는 원익 IPS도 익절가를 8,800원으로 말씀해 주셨었어요. 3% 정도 수익을 내면서 저희가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두 종목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목표가 달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또 그때그때 빠르게 발빠르게 익절가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RF텍 조금 아쉽습니다. 손절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전량 매도하게 됐고요. 이녹스가 22,500원에 25,50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었죠. 매수 가격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마지막으로 11월 14일에 받았었던 삼성물산은 현재 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재훈 멘토님 AS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익절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손절 처리가 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만도 같은 경우는 그 자리대까지 안 내려올 것으로 좀 예상을 맞아요. 했었었는데요. 일단 그 자리까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13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13만 5천 원이 좀 저점으로 해서 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추세를 태워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은 그런 방법들인데요. 일단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익절 처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항대를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단 익절 처리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F텍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폭이 좀 상당히 큰데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일단 매도로 좀 대응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재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로 이녹스나 이 삼성물산도 가지고 있고요. 전날 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이 NC소프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있었었는데 박 PD께서 그냥 바로 팔아버린다라고 잘 좀 갔어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팔았죠. 예, 금요일날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다시 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즉 주가는 빠진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다라면 그 전략을 끝까지 유지를 해보는 전략도 한번 좋겠다라는 부분들 교훈을 한번 남긴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참 아쉽네요. AS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박정호 PD님 어떠신가요? 궁금하신 점은요? 멘토님 지금 만도하고 원익 IPS 같은 경우 익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직히 이제 그 익절가를 정해주시면 그 가격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항상 손절가라든지 익절가를 정해주시지만 그 대응을 좀 늦장 대응을 하신다든지 잠깐 하는 사이에 딱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신 분들 대신해서 만도하고 원익 IPS를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만도하고 NC소프트나 원익 IPS 이 종목군들 좀 갖고 계시다면 일단 좀 더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은 장투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봤단 말이죠. 그러면 만도 같은 경우 추세가 이탈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단을 지지를 바꿔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즉 3분기 실적이 좋았고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아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얼마까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글쎄요, 제가 사실 이 만도를 좀 보는 데 있어서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일단 뭐 한 20만원 정도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적어도 20만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만도 같은 경우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위에서도 추세를 여전히 꾸준하게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이 만두라는 종목만큼은 일단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고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누구든지 다 따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네. 보는 게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원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도 자동차 섹터에 포함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번에 한번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 그때 목표가와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실 거죠? 예,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은 빈정상에서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길게 본다면 만두는 한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 받아볼까요, 박 PD님? 예. 아무래도 이 손절 처리한 네. RF텍인데요. 이것 네. 또한 이제 손절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시면 이제 RF텍을 솔직히 무선 충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RF텍이. 앞으로 이게 들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슴을 후벼 파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RF텍이 무선 충전 관련해서 남은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인데 일단 코스닥 시장이 함께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밀려 내렸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시기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 감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결국 박스권역을 좀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박스권역을 다시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박스 하단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손절 처리가 안 되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짜리 때에서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드림아이 같은 경우는 TV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된 부분들이지만 RF텍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1,000원대 중반, 즉 11,5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조금 더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 자리대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든가 좀 더 길게 보시던가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아마 무선 충전 관련돼서 충분한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즉 단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유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이시라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 멘토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밀렸을 뿐인데 그래도 저희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익저가를 대응해 주셔서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네. 박정우 PD님의 두 번째 드림 하이 목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 하이 두 번째 드림은 캠핑 장비 마련하기입니다. 200만 원대고요. 박정호 PD와 정재훈 멘토의 관심 종목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표 달성 시에는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게 되겠죠. 네, 두 번째 프로젝트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시장에 대한 한 말씀 코멘트도 듣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이미 코스피가 2,000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었고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옐런 지명자가 시장의 호재성 발언을 내놨죠. 네. 양적 완화 당분간 유지해야겠다. 경제 상황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옐런 효과가 톡톡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옵션 반기를 지나면서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앞으로의 흐름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좀 끝났는데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게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수를 좀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같은 경우는 전날까지 196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V자 반등은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고 나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고가권역에서부터의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놓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즉 2011포인트, 2000포인트대 초반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약 일주일 동안의 저항권역으로 자리를 매김했던 네. 지금 1900 거의 2000포인트대죠. 네. 이 자리대에 좀 저항대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요. 일단 조정을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건데 한 어느 정도를 마음에 준비를 해두고 있을까요? 지수대가 궁금한데요. 지수대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번에 반등, 주 초반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2010포인트대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한 1990포인트 정도에서 많게는 최근에 형성이 됐던 저점대인 1960포인트대까지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일단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눌림목 가격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에 팍 질러서 사는 것보다 네.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단가는 낮아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냥 올라가게 돼버리면 그 조금 매수한 물량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0선까지 빠졌다가 2010선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펼칠 텐데 이 시장에서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정우 PD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아, 예. 오늘은 이제 국민주라고 불리는 네. SK 하이닉스를 관심 종목으로 담아봤습니다. 2013년도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1조 원을 달성함으로써 SK 하이닉스가 지금 3만 원 이상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이번 중국 우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네. 4분기 실적하고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 생각해 본 거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 휴대폰 모바일 디램 시장으로 눈이 쏠리고 있고 우시 공장 같은 경우에는 PC 디램 비중이 90%나 됐다고 합니다. 생산 비중이.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모바일 디램 시장으로 다 이렇게 쏠려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PC 디램을 생산하는 그 수요가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년 2분기 시점으로 우시 공장에 다시 재가동하게 된다면 이때까지 부족했던 재고를 그 누적됐던 부족한 재고를 다시 하이닉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게 됨으로써 2분기부터는 다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 10%밖에 없었던 그 모바일 디램 비중을 40%로 또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하이닉스는 내년에 좀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재 사고에 따른 이제 실적 둔화 우려보다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 하이닉스의 업황 방향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네, 박정우 PD님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혹시 이제 방송용 안 하신가요? 방송용. 네. 방송용을 하고 있는 박정우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현 멘토님 항상 이 개미 투자자분들은 SK 하이닉스 오른 다음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많이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SK 하이닉스 참 좋은 주식이에요. 참 좋은 주식이고 상당히 좀 탄력 있는 부분들인데 공장 화재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내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봐야 되는 부분들은 IT 업황이 나름대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PC 쪽에 대한 디램 부분들도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 시즌이
곧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좀 더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 차례 좀 눌림을 주고 났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확한 가격대 전략을 듣고 싶은데요. 예, 가격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33,450원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봐야 되면 지금 현재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가 권역이 약 한 33,600원짜리대예요.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려면 필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 현재 크게 뒷받침이 없어요.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또 보게 된다면 수급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과거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짜리대가 일단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3,000원대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3,000원에서 약 한 32,000원 정도 대까지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 한 3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37,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가격대는 3만 원대, 3만 3천 원대부터 분할 매수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네. 가격은 3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만 7천 원, SK 하이닉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죠. 네, 혹시 박정호 PD님은 이 33,000원대 분할 매수 가격대 원래 좀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들어갈 생각을 하셨나요? 아, 솔직히 네. 제가 이거를 월요일 날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월요일이요? 원래는 이제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국민주라면서 저도 되게 애정을 갖고 계속 보던 종목인데 월요일 날에 한 32,000원 초반권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건 예상은 못했고요. 이렇게 튈 줄은 몰랐는데 근데 멘토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33,000원이 조금 부담스러워. 혹시 물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걱정이 같아요. 됩니다. 물릴 것 같으면 사지 마십시오. 안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 차례 눌러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분할 매수 좀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호 PD가 고집을 피워도 또 단단한 말로 또 멘토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현재 말씀하신 33,000원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빠지길 기다려야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자리대는 분명히 저항될 겁니다. 저항될 거고 아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좀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33,000원 정도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자리대까지는 편안하게 기다리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박정호 PD님께서는 33,000원대 분할 매수 가격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멘토님이 또 저렇게 네. 강력하게 잔소리하실 때는 뭔가 확신이 있으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를 관점하는데 근데 멘토님 마지막 질문이 항상 하이닉스가 35,000원권 항상 이제 저항이 뭔가 있었어요. 뭐였죠? 행복 고민이요? 희망 고문이요. 희망 고문을 어떡해요?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네. 말문이 막혀 여기만 나오면. 이제 37,000원 네. 네. 한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주식은 장투죠.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투는 1년 이상의 장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재현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한스바이오메드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한번 PPT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공관절 부분들, 이식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에 대한 이 가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민트리프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피부에 대한 노화된 부분들을 좀 펴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디스크 장치 고정이나 뼈 손실 부위에 대한 충진 부분
부분들 사업들 하고 있고요. 디스크 장치에 대한 고정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의 사업 부분들은 2012년도죠. 미국 조직은행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뼈 이식 제품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아주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실리콘겔 인공 가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참. 그런데 이 부분들을 왜 하게 되냐면 상당히 이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7개에서 8개 기업만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스바이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보형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선진 시장과 그 다음에 유럽 시장 그리고 신흥국에서도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실 것 같은데요. 메디톡스가 보톡스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네. 휴온스는 필러 때문에 올라갔고요. 이 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기술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 리프팅 시장에 대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과거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피부를 좀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주름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적과 영업이익과 매출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20% 이상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부분별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된다면 전 사업적인 부분들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즉 성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피부 리피팅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박정원 PD가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저요? 네. 가슴 보형물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얼굴. 네. 언제나 어머니를 생각하시는 효심 깊은 이 부천의 박정원 PD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격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상당히 이게 PPT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매수가가 15,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15,200원부터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일단 다음 주죠. 다음 주 동안 한번 좀 기다려보는 전략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는 15,200원에서 14,7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2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정우 PD가 들고 나온 SK 하이닉스 또 정재훈 멘토님의 한스바이오메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박정우 PD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두 개 다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 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대에서 편입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를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드림하이 두 번째 오늘 새로 편입한 종목들 포함해서 한스바이오메드는 15%, SK하이닉스도 15%, 삼성물산과 이녹스는 각각 10%, 현금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18.8%에서 50%로 늘어납니다. 네, 10월에 매수한 종목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정리해보는 전략을 들어봤죠.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과 이녹스가 남게 되고요. 오늘 새로 편입하게 되는 박정호 PD가 관심 갖는 SK하이닉스와 정재훈 멘토님의 한스바이오메드를 새로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한스바이오메드까지 모두 담긴 포트폴리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송시간 외에도 박 PD의 드림하이는 24시간 열려있는데요.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치시고요. 핫펜으로 들어오시면 종목에 관한 AS 그리고 궁금증 옆에 계신 정재훈 멘토님이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핫텐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박정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벌써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